안녕하세요. 대나무숲입니다. 한밤의 편의점. 까칠한 알바생과 지친 인턴의 첫 만남 그리고 오해. 맥주 계산에 신분증을 요구한 남자. 비오는 밤 그녀를 구해낸 영웅. 그런데 어느 날 재벌 총수 곁에서 정장 차림의 그가 나타난다. 알바생? 아니면 숨겨진 후계자? 한편 할인을 조여오는 건 사채, 갑질 상사, 그리고 내 여자가 되라는 재벌일세. 무너진 밤. 편의점의 불빛 아래 그녀가 처음으로 울음을 터뜨리자 남자가 말한다. 이제 내가 움직입니다. 오해로 시작된 인연, 비밀이 깨지면 누가 먼저 다칠까?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1장 첫 만남과 오해. 딸깍. 고요한 밤 편의점의 자동문이 무기력하게 열렸다. 한서준은 카운터에 기댄 채 스마트폰 게임에 빠져 있다가 인기척에 고개를 들었다. 들어온 손님은 늦은 밤의 풍경과는 어울리지 않는 정장 차림의 여자였다. 윤아린이었다. 그녀는 지친 기색이 역력한 얼굴로 터덜터덜 걸어 들어와 망설임 없이 맥주 코너로 향했다. 하리는 냉장고 문을 열자마자 터져나오는 한숨을 애써 삼켰다. 오늘 하루도 지옥 같았다. 대기업 LK그룹의 인턴으로 일하며 그녀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자존심을 구겼다. 특히 권력욕에 휩싸인 장국장의 괴롭힘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 오늘도 그의 부당한 지시로 야근을 밥 먹듯 했고 이제 막 퇴근하는 길이었다. 캔맥주 4개를 품에 안고 카운터로 온 하리는 지갑을 찾으며 중얼거렸다. 10,000원에 4개 맞죠? 서준은 무심하게 바코드를 찍으며 대답했다. 내 신분증 보여주세요. 그의 말에 하린의 미간이 좁혀졌다. 네, 저기요. 제가 미성년자로 보여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돋쳐 있었다. 온종일 시달린 스트레스가 엉뚱한 곳으로 튀는 순간이었다. 서준은 하린의 얼굴을 빤히 쳐다봤다. 피곤에 절어 푸석푸석했지만 앳된 얼굴이었다. 규정이라서요. 그는 감정 없는 목소리로 덧붙였다. 요즘은 다 확인해야 합니다. 하린은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쳤다. 참 융통성 없으시네요. 그럼 카드 결제는 안 되나요? 그녀는 일부러 까칠하게 쏘아붙이며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 던지듯 내려놓았다. 서준은 잠시 말이 없었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는 것을 하리는 보지 못했다. 사실 그는 한성그룹의 숨겨진 상속자였지만 지금은 그저 평범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의 모습으로 살고 있었다. 할아버지인 박 회장의 눈을 피해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을 경험하는 중이었다. 그는 일부러 사람들의 무시와 편견을 온몸으로 느끼며 그 안에서 진짜 세상을 배우고자 했다. 카드 결제는 되는데 신분증 확인은 별개입니다. 서준은 딱딱한 목소리로 원칙을 고수했다. 결국 하리는 울며 겨자 먹기로 지갑에서 구겨진 신분증을 꺼내 보여줬다. 서준은 신분증 사진과 그녀의 얼굴을 잠시 번갈아 본 뒤 아무 말 없이 맥주를 봉투에 담아주었다. 하리는 봉투를 낚아채듯 들고 편의점을 나섰다. 문이 닫히기 직전 그녀의 작은 목소리가 들렸다. 재수 없어. 서준은 그 말을 듣고도 표정 하나 바뀌지 않았다. 그는 다시 스마트폰으로 시선을 돌렸지만 게임은 더 이상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에는 방금 전 할인의 지친 눈빛과 억지로 짜내는 듯한 날카로운 목소리가 맴돌았다. 저 여자 오늘 하루 정말 힘들었나 보네. 왠지 모를 동질감이 느껴졌다. 며칠 뒤 두 사람은 같은 편의점에서 다시 마주쳤다. 그날은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밤이었다.
하리는 회사에 제출할 보고서를 작성하다가 중요한 자료를 자신의 노트북에 저장해 둔 것을 깨닫고 비를 뚫고 집으로 달려가는 길이었다. 그녀는 편의점 처마 밑에서 잠시 비를 피하며 혹시나 하는 마음에 서준에게 물었다. 저기요. 혹시 우산 남는 거 있어요? 서준은 창고를 뒤져 먼지가 뽀얗게 쌓인 우산 하나를 들고 나왔다. 여기요. 손잡이가 좀 부러졌는데 쓰는 데는 문제 없을 겁니다. 하리는 고맙다는 인사를 하려다가 문득 며칠 전 자신이 내뱉었던 말이 떠올라 얼굴이 화끈거렸다. 아, 감사합니다. 그녀는 우산을 받아들고 어색하게 발걸음을 옮겼다. 그 순간 거센 바람과 함께 편의점 간판이 위태롭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서준은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하고 소리쳤다. 피해요. 그는 카운터에서 뛰쳐나와 할인의 팔을 잡아 끌었다. 거의 동시에 쾅 하는 굉음과 함께 낡은 간판이 두 사람이 서 있던 자리로 떨어져 내렸다. 할인은 놀라 숨을 멈췄다. 서준의 품에 안긴 채 그녀는 간발의 차로 죽음을 피했다는 사실에 온몸이 떨렸다. 괜찮아요? 서준의 낮은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다. 하리는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그에게서 떨어졌다. 네. 고맙습니다. 그녀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놀라서인지 아니면 자신을 구해준 그에게서 느껴지는 낯선 감정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서준은 무너진 간판을 한번 쳐다보고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별일 아니네요. 조심해서 가세요. 그의 덤덤한 반응에 하리는 오히려 할 말을 잃었다. 자신은 죽을 뻔했는데 그는 너무나도 태연했다. 어쩌면 저 사람은 겉으로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다. 퉁명스럽고 융통성 없어 보였던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하지만 방금 전 자신을 구하기 위해 망설임 없이 몸을 날리던 그의 모습은 할인의 마음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 그날 이후 할인은 편의점을 지날 때마다 자신도 모르게 안을 힐끔 쳐다보게 되었다. 서준은 여전히 무심한 표정으로 카운터를 지키고 있었다. 하지만 할인은 이제 그의 무심함 뒤에 숨겨진 또 다른 모습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그것이 동정인지 호기심인지 아니면 그 이상의 감정인지는 아직 알 수 없었다. 그렇게 두 사람의 인연은 오해와 사고 속에서 미묘한 호감의 씨앗을 틔우며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다. 2장 비밀의 균열. 그날의 사고 이후 하리는 퇴근길에 습관처럼 편의점에 들렀다. 캔맥주 하나를 사더라도 굳이 서준이 일하는 시간을 맞춰갔다. 딱히 말을 섞는 것은 아니었다. 그저 묵묵히 계산을 하고 봉투를 받아 나오는 것이 전부였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에 오가는 무심한 눈빛 속에서 하리는 묘한 위안을 얻었다. 오늘은 야근 안 했나 봐요. 어느 날 밤 서준이 먼저 말을 걸었다. 평소와 달리 한결 편안해 보이는 하린의 표정을 읽었기 때문이다. 하린은 놀란 듯 눈을 동그랗게 떴다. 네. 아, 오늘은 좀 일찍 끝났어요. 다행이네요. 서준은 짧게 말하고는 삼각김밥 하나를 봉투에 쓱 넣어주었다. 이건 하린이 당황해서 묻자 그가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유통기한 오늘까지라 폐기해야 하는 거예요. 버리기 아까워서. 퉁명스러운 말투였지만 그 안에 담긴 배려를 하리는 느낄 수 있었다. 고마워요.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두 사람의 관계는 그렇게 조금씩 변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리는 회사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다. VIP 고객을 접대하는 자리, 장국장을 따라 들어간 고급 레스토랑에서였다. 중요한 손님은 바로 한성그룹의 박 회장이었다. 그리고 그의 곁에는 냉철한 인상의 김 비서가 그림자처럼 서 있었다. 장국장은 박 회장 앞에서 연신 허리를 굽히며 아첨을 떨었다. 하리는 그런 상사의 모습이 역겨웠지만 인턴 신분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었다. 그때였다. 박 회장의 차가 도착하고 누군가 운전석에서 내렸다. 하리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늘 편의점 유니폼만 입고 있던 한서준이 깔끔한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박 회장에게 차키를 건네고 있었다. 수고했다. 박 회장이 나직하게 말했고 서준은 가볍게 고개를 숙여 보였다. 그의 얼굴에는 편의점에서의 무심함과는 다른 어딘가 서늘하고 절제된 분위기가 감돌았다. 하리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다. 저 사람이 왜 저기서 운전기사인 거지? 하지만 재벌 총수의 운전기사라고 하기에는 너무 젊고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 그 순간 서준과 눈이 마주쳤다. 서준은 할인을 보고도 전혀 놀란 기색 없이 아주 희미하게 고갯짓을 하고는 시선을 돌렸다. 마치 아는 척하지 말라는 무언의 신호처럼 느껴졌다. 할인은 혼란스러웠다.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인 줄만 알았던 그의 모습 뒤에 자신이 전혀 알지 못하는 세계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며칠 뒤 하리는 서준의 절친인 강도윤을 우연히 만나게 되었다. 하린이 사는 동네의 작은 치킨집에서였다. 도윤은 친구들과 시끄럽게 떠들며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그의 입에서 서준이라는 이름이 흘러나왔다. 야, 한서준 그 자식은 진짜 답답해. 무슨 편의점 알바를 몇 년째 하냐고. 내가 아무리 같이 고생하는 처지라지만 걔는 뭔가 달라. 가끔 보면 딴 세상 사람 같아. 도윤의 푸념에 하리는 귀를 쫑긋 세웠다. 그의 말대로였다. 서준은 분명 평범한 동네 청년처럼 보이지만 가끔씩 드러나는 모습들은 그가 평범하지 않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었다. 비에 젖은 자신에게 무심하게 우산을 건네던 모습, 간판이 떨어질 때 망설임 없이 몸을 날리던 모습, 그리고 박 회장 앞에서 보였던 낯선 모습까지. 그날 밤 하리는 편의점에서 서준에게 슬쩍 떠보았다. 서준 씨는 여기서 계속 아르바이트만 할 거예요? 서준은 물건을 정리하던 손을 멈추고 할인을 돌아봤다. 그럼 뭐랄까요? 아니, 그냥 더 좋은 일 할 수도 있잖아요. 할인은 말을 내뱉고도 스스로가 어색했다. 서준은 피식 웃었다. 그가 웃는 것을 처음 본 할인은 잠시 멍해졌다. 이것도 나름 좋은 일인데요. 매일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세상 돌아가는 것도 보고. 그는 다시 무심한 표정으로 돌아와 말했다. 그리고 유나린 씨처럼 맥주 한 캔에 위로받는 사람들을 보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그의 말에 할인은 얼굴이 붉어졌다. 자신의 속마음을 들킨 것 같아 부끄러웠다. 하지만 동시에 그가 자신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에 심장이 두근거렸다. 서준의 비밀은 아주 작은 균열을 통해 조금씩 새어나오고 있었다. 하리는 그 균열의 틈으로 보이는 낯선 풍경에 혼란스러우면서도 점점 더 그에게 끌리는 자신을 발견했다. 그가 누구이든 어떤 비밀을 가졌든 하리는 이미 그에게서 빠져나오기 힘든 기묘한 감정에 휩싸여 있었다. 그리고 그 감정은 곧 닥쳐올 거대한 폭풍의 전조라는 것을 아직 두 사람은 알지 못했다. 3장 위기의 시작. 할인의 삶을 짓누르는 그림자는 날이 갈수록 짙어졌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긴 사채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있었고 이자 납입일은 어김없이 돌아왔다. 그날 저녁 퇴근 후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향하던 하리는 골목 어귀에서 기다리고 있던 험악한 인상의 사내들과 마주쳤다. 이번 달 이자 또 밀렸던데. 언제까지 기다려줄 것 같아? 리더로 보이는 남자가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그녀의 앞을 막아섰다. 하리는 공포로 온몸이 굳었지만 애써 담담한 목소리로 대꾸했다. 월급날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며칠만 더 시간을 주세요. 시간? 남자가 비웃으며 그녀에게 한 걸음 다가섰다. 시간은 돈이야. 아가씨 다음 주까지 원금 일부라도 갚지 않으면 내 어머니가 누워 계신 병실부터 찾아갈 테니 그렇게 알아. 섬뜩한 협박에 할인의 눈앞이 아찔해졌다. 병든 어머니만큼은 절대로 건드려서는 안 될 그녀의 마지막 보루였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감추며 간신히 고개를 끄덕였다. 사내들이 사라진 뒤에도 하리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어야 했다. 그녀의 위태로운 상황을 흥미롭게 지켜보는 이가 있었으니 바로 경쟁 기업의 후계자 오지훈이었다. 그는 회사에서 몇 번 마주친 할인의 총명하고 당찬 모습에 호감을 느끼고 은밀히 뒷조사를 했다. 그녀가 감당 못할 빚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은 그의 소유욕에 불을 지폈다. 며칠 뒤 오지훈은 회식이 끝난 할인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했다. 그는 최고급 세단에 기댄 채 와인으로 상기된 할인의 뺨을 노골적으로 훑어보며 말했다. 윤아린 씨, 많이 힘든 거 압니다. 그 빚, 내가 전부 해결해 줄 수 있는데. 그의 제안에 할인은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것을 그녀는 너무나도 잘 알았다. 조건이 있겠죠. 오지훈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역시 똑똑하군. 조건은 간단해. 내 여자가 되는 거야. 그는 할인의 턱을 가볍게 쥐려 했지만 할인은 재빨리 고개를 돌려 피했다. 모멸감에 얼굴이 화끈거렸다. 됐습니다. 제 문제는 제가 알아서 해결하겠습니다. 차갑게 돌아선 할인의 모습은 오히려 오지훈의 승부욕을 자극했다. 그는 비열한 방법으로 그녀를 옥죄기 시작했다. 할인의 직속 상사인 장국장을 이용하는 것은 그에게 너무나도 쉬운 일이었다. 다음 날 할인은 장국장에게 불려가 영문도 모른 채 호된 질책을 받아야 했다. 윤아린 인턴! 지금 진행하는 프로젝트에서 손 떼! 자네가 제출한 기획안! 오지훈 상무님께서 형편없다고 하시더군. 네. 하지만 그 기획안 부장님께서도 칭찬하지 않으셨습니까? 할인은 억울함에 항변했지만 장국장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권력 앞에 꼬리를 내린 그는 이미 오지훈의 충실한 개가 되어 있었다. 결국 할인은 몇 달간 공들여온 프로젝트에서 하루아침에 배제되었다. 사채업자들의 협박, 오지훈의 더러운 제안, 그리고 회사에서의 부당한 압박. 사방이 벽으로 막힌 듯한 절망감에 할인은 숨이 막혔다. 그날 밤 그녀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편의점을 찾았다. 캔맥주를 집어들었지만 계산대에 놓을 힘조차 없었다. 카운터를 지키던 서준은 평소와 달리 핏기 없이 무너질 듯 위태로워 보이는 그녀의 모습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무슨 일 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드물게도 진심 어린 걱정이 묻어났다. 그 한마디가 방아쇠가 되었다. 애써 억누르고 있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며 할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다.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어린아이처럼 목 놓아 울었다.
서준은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편의점 문에 임시 휴업 팻말을 걸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할인의 등을 토닥여 주었다. 한참 뒤 울음을 그친 할인은 벤치에 나란히 앉아 띄엄띄엄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서준은 묵묵히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그의 표정은 점점 차갑게 굳어갔다. 돈과 권력을 무기 삼아 한 사람의 존엄성을 짓밟는 오지훈이라는 자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더 이상 방관자로서 그녀의 고통을 지켜볼 수만은 없었다. 내가 도와줄게요. 서준의 나직하지만 단단한 목소리에 할인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서준 씨까지 끌어들일 수 없어요.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인 그가 자신을 도울 방법은 없다고 생각했다. 서준은 그런 할인의 손을 조용히 잡았다. 예상외로 단단하고 따뜻한 온기의 할인은 놀라 그를 바라봤다. 혼자 다 짊어지려고 하지 말아요. 그의 눈빛은 전에 없이 진지했다. 그 눈빛 속에서 할인은 자신도 모를 강한 신뢰를 느꼈다. 절망의 끝에서 내밀어진 손을 그녀는 더 이상 뿌리치지 못했다. 그날 이후 서준은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는 할아버지인 박 회장의 오른팔 김비서에게 은밀히 연락했다. 오지훈, 그리고 그가 속한 회사에 대해 샅샅이 조사해 주세요. 먼지 하나까지 전부.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평범한 아르바이트생의 것이 아니었다. 한성그룹에 숨겨진 후계자, 그의 잠들어 있던 발톱이 서서히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재벌 3세의 정체를 숨긴 편의점 알바생, 그녀를 위해 모든 것을 건 그의 복수. 뒷이야기가 궁금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